2부에는요 한겨레 권태호 논설실장과 신인규 변호사 모시고 저희가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서울구치소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앵커님, 예. 그 전에 그 김건희 씨 오늘 구속영장 관련해서 예. 이제 뭐 형량이 얼마나 올 거냐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고 지금까지 나온 뭐 요 세 개만 가지고 오늘 근데 중요한 거는 금융 치료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 탈탈 털어버려요. 예. 이거는 지금 자본시장법 주가 조작 예. 자본시장법에 형이 굉장히 셉니다. 일단 악질이니까. 그리고 반드시 이 먹은 돈 지금 특검 수사 내용이 8억 1천만 원 이제 8억이라고 한다면 예. 부당 이득 금액의 곱하기 최대 6배까지 벌금을 반드시 병과 동시에 때리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만 해도 8, 6, 48억 원이잖아요. 거의 50억 가까이 되네요. 50억 네. 가까이를 벌금을 때려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뭐 명태균 관련한 거는 그 공천 개입 뭐 선거법 위반 이런 거 일단 뺐고 그 여론조사비 예. 2억 7천 무상으로 그것만 받은 일단 거? 예. 일단 간단한 것만 넣은 것 같아요. 또 윤석열이 아직 지금 강제 체포도 못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결국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걸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형량이 약해요. 보통 집행유예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뇌물이잖아요. 아하.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 대가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공천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건진법사 뭐 이유한 화백 20억짜리 그림 이것도 김건희가 민간인이니까 알선 수재로 현재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특가법상. 결국은 예. 뇌물이에요. 윤석열을 보고 주는 거지. 그러니까 민간인 최순실 대통령 공무원 박근혜가 뇌물죄 공동정범으로 다 처벌이 됐거든요. 예. 그것처럼 다 이것도 뇌물인데 이유한 화백 20억만 해도 20억이라 치고 그러면 뇌물죄는 특가법이에요.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예. 징역도 1억에 10년이에요. 여론조사비 2억 7천이면 27년이에요. 이요한 화백 20억이면 200년이에요. 예. 우리는 최대 50년이지만. 200년. 예. 그러니까 징역은 거의 무기징역입니다. 이분도. 그런데 이제 돈을 얼마를 때리느냐. 그렇죠. 이제 특가법에 보면 뇌물 수뢰액에 최대 곱하기 5배를 때리도록 돼 있습니다. 반드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20억이면 곱하기 한 100억을 때려야 돼. 벌금을. 그리고 2억 7천 여조비 그 5배 하면 13억이거든요. 예. 그럼 앞에 48억 자본시장법 다 하면 이것만 해도 160억, 170억이에요. 예. 지금 신고된 김건희 씨의 재산이 뭐 70매덕이라 예. 하잖아요. 그거는 이것만 갖고도 탈탈 다 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검찰이 이제 이렇게 범죄 수익으로 해먹은 거를 또 빼돌리고 하면 안 되니까 예. 사전에 그냥 압류하는 조치, 이제 그걸 보전 조치를 하거든요. 예. 기소 전 보전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김건희는 본인이 변호사비 줄 돈이 없어요. 지금 뭐 윤석열이 줄 돈은 고사하고, 예, 이거 완전히 털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러네요. 그 금융 치료의 그 그게 필요성. 핵심이에요. 예, 그걸 국민들이 그걸 원하는 거거든. 예. 자, 말씀드리는 순간 2부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먼저 한겨레 논설실 권태호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발하셨네요? 예. 여름이라서. 예, 시원해 보이십니다. 예.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젊어 보이십니다. 뭐. 예. 이발해가지고. 서로 덕담이 오가는 좋은 자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병철 변호사가 어제 그 윤석열 그 구치소에 네. 접견 신청을 하셨다 그랬는데 목요일 날. 예. 네. 목요일 날 우리 직원 보고 해라 했더니 그 구치소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월요일 날 접견이 가능하다. 예, 예.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그럼 이 어제 갔다 오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갔는데 이제 가서 연락이 온 거죠. 이제 도착했는데. 네. 그 어제 전현희 의원하고 민주당 특위에서 또 그 조사를 갔었죠. 예. 전현희 의원이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접견 그 가시죠 했었는데 요 지금 거의 도착했다. 본인들도 거의 지금 도착 직전이다. 그런데 전현희 의원이 예리했어. 그런데 변호사님 목요일 금요일 지금까지는 아마 그 윤석열 씨가 뭐 변호인들이 많이 오니까 그날도 그 지소에서 오후 3시부터는 접견이 잡혀 있다. 그러니까 오후 2시부터 1시간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냥 뭐 변호인인가 보다 해서 그냥 오케이 했다가 했는데 이제는
알 거다 이병철이라는 거를 민주당도 조사로 또 가고 그것도 또 신경이 쓰일 테고 그러니까 결국 안 될 거야. 근데 그 말이 맞대. 네. 현장까지 갔는데 네. 도착했는데 전화 와가지고 변호사님 거절하시네요. 아쉽네요. 그거 굉장히 기대했었는데. 저는 그 가수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왜 팬티 벗고 난동불이냐 속마음이 아니, 뭐냐. 팬티는 입고 있었어요. 팬티 벗고. 세미는 그런데 뭐 그것도 그거지만 저는 의대 정원 2,000명. 그 얘기를 많이 하셨죠. 예. 누구한테 얘기 듣고 그걸 정했냐. 법원도 과학적 근거 없다는 걸 내가 다 밝혔는데 도대체가 2,000공이냐. 이거는 다 작년에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2,000공이라는 말도 있고 2,000공씨가 성이 60이면 6,000명을 뽑았을 거냐. 그리고 또 그 이번에 그 좀 시끄러웠던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이 그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이게 지금 자생한방병원이 그 배후다 2,000명에 이런 의혹도 있는데 안 오냐 이런 질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2,000명을 누가 정했냐? 이것 때문에 지금도 만 수천 명이 죽었고 지금도 돌아가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단 학살죄로 내가 고발했어. 그렇죠. 예. 그거를 나는 반드시 좀 말씀을 좀 해보시라. 내가 어차피 행정법원에 우리 대통령 증인으로 내 신청해놨다. 그러니까 만나면 그걸 물어보고 싶었다. 네,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지금 말씀 중에 이제 민주당 어제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현장 조사를 위해서 서울구치소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위원장이 전현희 의원이고 뭐 장경태 의원 등등 여러 의원이 현장을 갔었는데 여기서 김현우 구치소장을 만나서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일단은 그 특위에서 얘기했던 거는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그 CCTV와 그 집행요원들이 달고 있었던 그 바디캠의 화면을 제출하라가 아니라 그게 안 되면 열람이라도 하자라는 요구를 했는데 이게 모두 거부를 했어요. 뭐 사생활 등등의 이유로 거부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공기관 정보 공개법에 따라서 공개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을 구치소장이 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갖고 여기가 이제 피감기관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게 열람까지도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상당히 지금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 오죽 답답하면은 국회의원들이 그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또 현장까지 갔겠습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그런 검증하는 역할도 좀 필요했다라고 보는데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정도 우리가 와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구치소 안에 있는 사람조차도 끄집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역시나 그러면은 권한 있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작동하지 않고 또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엄정하게 작동되는 이 법에 불평등을 국민들은 그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차원에서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이쯤 되면 정말 직을 걸고 국민 앞에 이 부분을 약속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법무부가 영문 이름이 또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거든요. 근데 정의가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고 인사교체권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행사하지 않고 이 불법과 이 공권력의 무력화 상태를 방치한다면 저는 이제 별도의 문제 단계로 넘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더 이상 구치소장을 상대할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구치소장은 필요 없고 그분에 대해서는 전 징계라든지 직무유기로 고발을 통해서 처벌하는 것만이 남아있고 저는 이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전 법무부 장관이 직을 거는 국민 앞에 좀 모종의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저께 이게 그 특이한 내용 그 구치소장하고 이게 대화하는 내용이 한 10몇 분짜리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걸 쭉 봤는데 제가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게 의원들도 납득이 안 돼요. 구치소장이 뭐라고 하면 출정 거부 사례가 수도 없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설득하고 강제력을 하진 않습니다 하는데 의원들이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물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거 나 안 가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런데도 계속 구치소장은 그 얘기를 반복하고 그리고 지금 구치소장이 그 사생활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이게 규정을 보니까 웬만한 게 다 구치소장 재량으로 다 대량으로 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구치소장은 지금 굉장히 그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구치소장이 2월 달에 수원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장으로 온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부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구치소장이 왜 이렇게 소극적인가에 대해서 이 최근에 로펌에서 이제 구치소장이나 교정본부장들을 영입을 많이 한다면서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형사 사건으로 구속이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감옥에서 어떻게 생활할 거냐. 이게 중요한 시장이에요. 그래 구치소장이 예. 가서 서울구치소 가면 다 자기 후배들인데. 그러겠죠. 이렇게 변호인 접견할 때 이렇게 했을 때 그 말만 좀 해줘도 그 굉장히 약자인 상태에 있는 그 구속된 사람만 굉장히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거니까 그런 걸 그런 걸 노린 거 아니냐라는 이건 뭐 분석입니다. 실제로 구치소장이 어떤 예. 마음으로 한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정도인 거죠. 지금. 그런데 저는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처럼 법무부 장관이 너무 한심해요. 이게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지금 예. 내란 특검은 시도하다가 포기했잖아요. 지금 김건희 특 이런데 보십시오. 제가 어제 그 전현희 의원이 이제 또 제 차 전화가 와가지고 네. 이 변호사님이 좀 가르쳐 달라는 거야. 이 구치소장을 뭘 딱 찍어서 좀 물어보고 제출해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느냐. 강제력이 생길 수 있게끔. 뭔가 예. 정확하게 찔러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법무부 장관 이 어떤 서면상에 지침을 내렸는지 내린 게 있는지를 물어봐라. 그다음에 특검팀에서 어떤 지침이 이 집행과 예. 관련해서 왔는지를 구체적인 거 물어봐라.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언론 통해서 내가 협조를 열심히 해라 지시했다 이 말은 했잖아요. 그거 말고 이 체포라는 작전을 위해서 어떤 지침이 양쪽에 내려왔느냐. 전 의원이 끝나고 나서 내보고 전화 오셔가지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없다. 없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문 형태로 뭐가 온 게 없다. 없다. 그리고 특검에서 온 양반은 특검 보도 이번에는 안 오고 검사하고 소서관 2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건물 안에도 안 들어왔다는 거다. 뭐 전화로 지휘했다는 거잖아요. 바깥에서. 예. 저는 이 사람들 정말로 비겁한 인간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 뭘 떠느냐 하면은 그 이번에 투입된 분들 10명도 필요 없고 2명이면 끝나요. 그분들은 정말로 특수훈련을 받은 분들이에요. 예. 엄청난 이 능력을 가진 프로 중에 프로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거 하나를 제압을 못한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지침이 제대로 없는 거거든. 그런데 잘못했다가 또 윤석열 씨가 완전 감당 안 될 정도로 하니까 뭐 좀 다쳤다. 그러면 이게 소송. 독직 폭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그 한동훈 씨가 몇 년 예. 전에 휴대폰 영장 집행하려니까 해서 독직 폭행으로 그때 정진욱 고소했잖아요. 검사. 그 최종 무죄는 받았지만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진단서 2주 나왔다, 3주 나왔다. 윤석열 씨는 진단서 더 많이 끊어서 아마 지금 고소할 걸요. 아마 그러면 그 아무 죄 없는 특공 대원들만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공 대원들은 위에서 장관이 모든 건 내가 책임 다진다. 그러니까 무조건 호송차에 태워. 예. 하면은 그냥 해요. 1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결론은 특검하고 법무부 장관이 쫄한 거야. 본인이 또 독직 폭행으로 또 걸릴까봐. 근데 저는 장관이 쫄을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리고 CCTV도 냈죠. CCTV를 지금 뭐 또 열람도 안 치고 아니 그거를 왜 그 하급직 그 구치소장하고 한 달간 싸워. 그 4급 3급밖에 안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거 내한테 보고해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법무부 장관이 보고하면은 보고에 복종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장관은 왜 이런 사람을 한 달간 놔두냐고 그냥 바로 직위 해제를 시켜야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슷한 맥락인데 법무부 장관한테 지금 권한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김영훈 노동부 장관한테 산업재해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직을 걸 거냐. 직을 건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안 되면 직 걸고 사표 쓰겠죠. 그럼 이 상황도 이거는 뭐 산업재해 제로에 버금가는 중요한 문제고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데 그걸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보고만 있습니까? 저도 일개 시민이지만은 저도 법조인으로서 이거 정말 법이라는 거를 그럼 우리가 왜 배워야 되나라는 이 현타가 와요. 일반 시민들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공권력 집행도요. 우리나라 경찰 특공대나 또 구치소에서 공권력을 쓸 때 일반 시민들한테 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일반 시민과 윤석열이가 뭐가 다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성 법무부 장관은 말만 할 게 아니라 본인 직을 거세요. 이거 집행 안 되면 내가 그냥 그만두겠다. 왜 대한민국에는 누구 하나 내가 책임하에 하겠다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아니 그럼 일반직 그 교도관 구치소에 있는 교도관들이 그럼 직을 걸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일반직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냥 위에서 시키면은 상관 말 듣고 그냥 하는 분들이에요. 예. 그럼 그분들한테 책임지고 하라고 할 게 아니라 정무직 그러라고 장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차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대한민국에는 직을 걸고 법치주의를 세우겠다라는 장관이 왜 단 한 사람도 없냐?
저는 정성호 장관 이렇게 하시면은 이건 정말 국민주권 정부의 첫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말 이거 국민 앞에 이거는 면목이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집행해야 됩니다. 신인규 변호사 말씀 좀 정리하자면 권한이 있는 고위공직자가 지시를 하면 그 권한으로 뭔가 집행이 될 것이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 집행을 해야 되는 요원들을 지금 탓할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책임은 있지만 강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이건 집행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안 말씀하시는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 얘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그 김현우라는 서울구치소장이 이런저런 얘기했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뭔가 다르잖아요. 특혜를 받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고 그 구치소 안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데리고 나오지 못한다? 이것에 대한 이 국민들의 이해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그러면 뭔가를 해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이제 다른 분들이 얘기를 안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왜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느냐? 어차피 가면은 진술 거부할 텐데 예. 뭐 굳이 또 뭐 이럴 필요가 있냐라는 반론이 있잖아요. 예. 또 지난주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모 진보 법학자인데 그분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어요.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고문이다. 그거는 그분이 굉장히 영미병만 알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이 있고 고문이나 자백 강요해서는 안 되는 권리는 100%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공익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 인권도 중요하지만 이 피의자한테 체포 거부권, 구속 거부권이란 건 없어요. 예. 그래야 공익이 또 실현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런 법률적인 문제보다 저는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거는 역사적인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는 국가 반역 사건이에요. 예. 우리가 뭐 친일파도 제대로 청산을 못했다. 프랑스 더골 대통령은 언론인 법조인을 정말로 확실하게 진짜 처단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윤석열 이 국가 반역자를 죄수복을 입혀서 수갑을 채운 걸 카메라에 내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전례를 만들어야 된다. 예. 전례를 그러니까 이런 전례를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이명박 말씀. 박근혜도 그런 게 다 뉴스에 보도가 나가고 했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비하면은 진짜 1000만 배 더 악질 범죄를 저질렀는데 예. 그 역사의 기록으로 그 카메라 사진을 남겨야 된다 이거예요. 예. 지금 이 말씀 뭐 지금 댓글창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을 비토하는 목소리들도 많이 들리는데 이런 얘기들이 잘 전달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